중력이다, 중력. 중력. 중력은 왜 올 거야? 중력은 펜 들어서 여기에다 쓴다.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야. 그냥 지구가 당기는 힘.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 7글자다. 지구가 당기는 힘이고 중력이고, 중력을 다시 2글자로 무게라고 부른다. 무게. 같이 써놔라. 무조건 외운다. 중력 그러면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은 2글자로 무게. 중력을 7글자로 지구가 당기는 힘.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리고 중력이라는 건 과학자들이 뉴턴이 처음에 중력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요건이 뭐냐면 떨어져 있어도 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책을 내면서 떨어져 있는 물체 2개가 서로 당긴 힘이 있어? 라고 해서 공식을 옆에 같이 써놓을 건데, 공식을 책 옆에 써놔. G 써놓고 떨어진 거리분의 A의 질량, B의 질량 이렇게 곱하기로 써놨어. 그랬더니 1680년대쯤에 책을 냈는데 주위에 있는 과학자들이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물체가 있잖아.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려면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밀거나 손을 잡고 잡아당겨야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걸 잡아당길 수가 있어? 있잖아. 너 혹시 뉴턴 너는 있잖아. 네가 똑똑한 건 내가 알겠는데 과학을 마법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뉴턴이 돌아다니면서 막 1년 동안 막 증명을 하러 막 다닌 거야. 그래서 저 공식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 앞에 그냥 있잖아. 숫자에 숫자. 숫자가 긴 숫자인데 계산 결과에 나온 그냥 숫자라서 저기는 중력 상수라고 불러. 여기는 중력 상수라고 부를 거고, 여기는 지구의 질량이라고 치고, 여기는 사람의 질량이라고 쳐볼게. 지구와 사람이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당시부터 계산을 한다. 지구의 질량을 여러 가지로 계산한다. 그 당시에는 지구의 질량을 지진파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땅을 파가지고 무슨 성분 있고 무슨 성분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한 1.4배 정도로 해가지고 막 계산해내. 근데 그 뒤로 조금씩 해서 계산이 좀 정교해지면서 지구에가 핵에는 철이 있어. 지진파를 쏴봤더니 지구 핵의 반지름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기압은 이 정도고 온도가 이 정도니까 그걸 샘플로 한번 딱 만들어봐. 했더니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 딱 나가는 거야. 그걸로 해서 지구 전체 질량을 다 계산을 해. 지구 전체 질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하고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 중심이야.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점프를 했어. 근데 지구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무려 6,400km야. 그러면 아무리 점프를 해도 있잖아. 몇 미터 못 뛸 거야. 비행기가 날아도 10km, 20km다. 그러면 6,400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사람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원래 이 길인데 여기 오차 무시하고 이걸로 갖다 쓸 거야. 6,400으로 갖다 쓸 거야. 그러면 6,400이 제곱이 돼. 그럼 결론이 뭐냐면 여기랑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세 가지 값을 있잖아. 다 알게 돼. 그래서 저 세 가지 값을 싹 계산해 봤더니 숫자가 얼마 나왔냐면은 9.8이 나왔다. 9.8.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했더니 9.8을 중력 가속도 스몰 g라고 놓으면은 이 식을 정리했더니 mg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력은 무게인데 사람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무게가 되고 그 무게가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게랑 질량이랑 구분할 거야. 자, 지원아, 너 몸무게 몇 킬로야? 대충 68.27 이런 거 말고 대충. 잘 모르겠어. 그럼 70kg로 치자. 네 몸무게가 70kg, 질량이 70kg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아빠가 야 지원아 너 살 좀 찐 것 같은데 너 몸무게 얼마나 나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게라는 건 다시 질량이 아니야. 지구가 당긴 힘이고 중력이야. 그럼 공식을 F는 mg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70kg에다가 중력값도 9.8인데 얘를 10라고 근사값으로 써가지고 700뉴턴 이렇게 부르는 거야. 힘의 단위가 뉴턴이야. 이름 따가지고.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저 70kg인데 그러면 틀린 거야. 무조건 과학에서는
700N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게라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다, 결국에. 무게라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다, 힘. F다, F. 단위가 뉴턴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게, 중력이다, 중력. 단위는 뉴턴인데 선생님 노트에가 좀 정리가 되어 있어. 선생님 다시 한번 이걸 써볼게. F는 mg인데 단위가 얘는 킬로그램이야. 중력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앞으로 외우기로 한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야. 그러면 제가요 700N입니다. 원래 뉴턴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려면 제가요 몸무게가요 700kg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부르기에. 그래서 얘를 뉴턴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아인슈타인 뉴턴 이름 따가지고. 그래서 700N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쓸 거야. 그 다음에 달은 외울 필요는 없어. 숫자 6분의 1은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아. 그래서 질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 값이 좀 작은 거야. 그래서 6분의 1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특별하지 않아. 쌤이 강의 노트로 한번 가볼게. 노트를 한번 펴서 본다. 자, 가기 전에 워낙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쌤이 기본 용어를 하고 갈 거야. 기본 용어를 하고 갈 거고,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속도라는 단어가 있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자, 여기가 지금 광주야, 광주. 광주에서 서울까지 출발해서 간다고 치자. 근데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대전을 들려서 이렇게 갔어. 이동거리를 계산하기 편하게 12라고 하자. 12m라고 놓게.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시간이 2초가 걸렸어. 근데 변위라는 단어는 여기서 따온 단어야. 변한 위치 이런 뜻이 된다. 변한 위치에서 두 글자 따가지고 변위 이렇게 부를 거야. 변위는 있잖아. 무조건 있잖아. 직선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인이가 서울 가기로 했어. 엄마가 야 타. 탔는데 너무 피곤해 딱 잠들었어. 근데 엄마는 대전을 거쳐서 서울 갔지만 너는 눈을 딱 떠보니까 엄마가 야 도착했어. 서울이야. 떠보니까 너는 직선으로 간 거 말고는 다른 걸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변위라는 건 직선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변위는 이렇게 돼. 요 거리가 5m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속력이라는 건 공식을 왜 안 써놨을까? 써라 F다가. 속력이라는 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고, 속도라는 건 이동 시간분의 변위를 말하는 거야. 변이라는 건 변화 위치 또는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여기서는 계산이 달라지는 거야. 속력이라는 건 시간 2초 걸렸으니까 2초분의 12m가 돼가지고 6m/s가 되고, 속도라는 건 직선 거리가 5m니까 2분의 5 해가지고 2.5m/s가 되는 거야.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근데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광주에 서울 갈 때 있잖아. 비행기를 타가지고 직선 거리로 쭉 갔다고 쳐봐봐. 그러면 속력과 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런 걸 과학에서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같은 방향으로 이 말은 일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일직선 운동을 해버리면 한 방향으로 쭉 가버리면 변이랑 이동거리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쌤도 있잖아. 속력과 속도를 막 섞어 쓸 거야. 속력이라는 단어보다 속도라는 용어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쓴 거지.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 차를 딱 하고 있어. 엄마 지금 차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그래서 속력이 얼마야? 라고 잘 물어보질 않아. 근데 정확히는 속도의 크기가 뭐 속력이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 나오면서 보면 된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금방금방 적용이 될 거야. 근데 혹시라도 안 외워지면 외우려고 노력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 속도라는 게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광주가 여기가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직선거리가 광주에서 보면 있잖아. 거의 좀 비슷하다. 그래서 쌤이 광주랑 광주는 오른쪽 위 방향, 서울은 오른쪽 위 방향, 그 다음에
부산은 왼쪽 아래 방향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똑같이 변이가 5야. 그러면 이렇게 갔더라도 속도를 물어보면 2분의 5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이쪽으로 맞은편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든지 그게 아니면 써줘야 돼. 여기는요 북동쪽 방향이고요. 여기는요 남동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송역이라는 건 크기만 존재하지만 속도라는 건 크기값, 숫자값을 말하는 거야. 존재하고 같이 방향도 같이 존재하는 거다. 방향은 뿔말을 결정하는 건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나는 왼쪽을 플러스 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이 마이너스야. 두 개 말고 여러 군데로 가면 저렇게 북동쪽, 남동쪽 막 써줘야 돼. 저런 게 써주기가 너무너무 귀찮으면 있잖아. 각도로 써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송역이 같다. 그러면 숫자 값이 같은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속도가 같다 이렇게 주려면 반드시 크기랑 방향도 같아야 돼. 그러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갈 때는 직선거리로 이렇게 5m, 똑같이 5m를 똑같이 2초 걸렸어. 속도가 같냐고 물어보면 속도가 같지 않아. 2분의 5라는 숫자는 똑같아. 속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다르면 속도는 다르다고 할 거야. 이따 쌤이 계속 물어볼 거야. 여러 번 나올 거다. 속도가 방향이 다르면 속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기는 쌤이 문제 여기 쌤이 질량은 여기랑 상관없이 지금 하는 건데 질량이라는 게 뭘까? 질량. 쌤이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질량을 뭐라고 배웠냐면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배웠어. 아니 질량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잰 건데 뭘 이루는 거 질량이라고 누가 정의하고 누가 말을 해놓은 거야? 질량이란 건 옛날에 1800년대 영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지도의 절반의 땅이 다 영국 땅이었어. 미국도 영국 땅, 캐나다, 호주 다 영국 땅이었어. 걔네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용철적으로 무게를 재다 보니까 북극에서 잰 거랑 적도에서 잰 거가 서로 있잖아. 무게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 우리가 새로 있잖아. 백금으로 요만한 크기의 추를 만들었어. 백금하고 이리듐 조금 섞였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야, 요걸 앞으로 우리가 있잖아. 1kg. 조그만 걸 1g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무게 잴 때는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재지 말고 양팔 저울로 갖다가 재 이렇게 하는 거야. 양팔 저울로 갖다가 재.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를 딱 올려놨는데 여기가 1kg짜리가 추가 3개를 딱 올려놨어. 야, 그러면 너는 말이야 질량이란 단어를 내가 쓸 거고 너는 질량이 3이고 그 다음에 단위는 g을 쓸 건데 키로가 1000이니까 야 3kg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을 거야. 영국에서 만든 단위야. 그러면 저렇게 되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지구에서 잴 때도 똑같이 추가 3개가 있어. 물체는 달에 가서 재봐봐. 똑같이 3개로 재겠지. 그러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야. 근데 쌤이 여기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한 10년 더 됐구나. 10년 좀 됐나? 10년 좀 안 된다. 영국에서 얘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그 당시에 야, 전 세계에서 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와서 있잖아. 돈 내고 복제 갖고 가. 우리나라도 가서 저거 가서 복제 갖고 왔어. 복제 가지고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야, 돈 내고 또 사가. 복제를 다 해놨단 말이야. 왜냐하면 저 1g, 1kg이 석유나 이런 거 할 때는 값이 싸지만 알약 같은 건 1g, 1kg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면 저거 무게가 달라지면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복사해갖고 왔어. 근데 있잖아. 저거를 영국이 10년 만이더라. 이렇게 70년 만인가 80년 만에 딱 꺼내가지고 얘를 딱 체크를 한번 해봤어. 이런 것들을 원래의 기준 이렇게 불러가지고 원기라고 불러. 원래의 기준이야. 제밭도 있잖아. 10,000분의 1g 정도가 녹슬어가지고 오차가 나는 거야. 전 세계 과학자들 다시 다 모였어. 너희 아마 지금 1단원에서 쌤이 혹시 설명 안 하고 지나갔는데 질량을 재는 방법이 그래서 있잖아. 바꾸기로 한 거야. 질량을 재는 방법 바꾸는 거 쌤이 저기 나중에 1단원 할 때 쌤부터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쌤이 학교 다닐 때 질량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거길래 달에서랑 지구에서랑 똑같은 거야? 제 쌤이 생각했었는데 양팔 저울이다. 양팔 저울로. 지금은 질량을 재는 방식이 바뀌었어.
지금 질량 재는 방식이 어려워,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용어가 나온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이다. 1초다.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0.1초 만에 튀어나와야 돼. 아까 쌤이 무게 7글자로 지구가 당기는 힘이었어. 다시 재현아. 무게 7글자로 당기는 힘. 다시 2글자로 중력, 또 2글자로 무게. 이해나. 무게 7글자로 지구가 당기는 힘. 그리고 가속도도 외우고 갈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다. 무조건 0.001초 만에 막 튀어나와야 돼. 정민아,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2글자로, 3글자로 가속도. 이렇게 외워야 된다. 재환아, 가속도 6글자로, 가속도 6글자로, 칠판에 있다. 6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이현아, 6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올 거고, 가속도는 기호를 A라고 쓸 거야. A는 여기 단어에서 왔어. 자동차를 보면 우리가 엑셀이라고 부르지, 엑셀. 엑셀. 가속 페달이라고 불러. 엑셀러레이션은 명사형이고, 엑셀러레이터 그러면 가속시키는 것, 이런 장치가 된다. 가속도라는 기호를 A로 쓸 거니까 저게 엑셀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저기 가속도야 라고 머릿속에 좀 잡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걸 정의를 한다. 힘. 이거 있잖아. 뉴턴이 살았던 1600년대 후반 과학자들이 되게 있잖아. 자기들끼리 있잖아. 막 논쟁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싸웠어. 힘, 에너지. 우리 학교 생활할 때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지. 야, 너 진짜 힘이 넘치는 것 같아. 야, 너 정말 에너지가 막 뿜뿜 막 발산되는 것 같은데 힘과 에너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과학자들끼리 저걸로 수식으로 mv 제곱으로 쓸까? 아니야, 2분의 1 mv라고 쓰는 게 맞아. 막 서로 왔다 갔다 싸웠단 말이야. 근데 뉴턴이 쫙 나타나가지고 야야야, 내가 정리를 할게. 힘이라는 건 말이야, 정의를 있잖아. 물체의 모양이나, 같이 써놔라.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어떤 것이야. something이야, something. 근데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걸 과학에서는 있잖아. 잘 모르는 데 있잖아. 숫자 값 있는 거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불러. 저거는 숫자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이야. 물리량인 거. 그러니까 별 뜻도 없어. 물리량인 거 있잖아. 나 잘 몰라. 근데 있잖아. 숫자로 쓸 수 있어. 온도도 1도, 2도, 3도, 4도 쓸 수 있으니까 온도도 물리량이 되는 거야. 숫자로 쓸 수 없으면 물리량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했어. 야, 잘 모르겠는데 무슨 물리량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물리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캔깡통이 있으면 힘을 주면 캔깡통이 꽉 누르면 모양이 찌그러질 거야. 캔깡통을 가만히 세워놨어. 손으로 탁 치면은 정지해 있다가 운동하는 속도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야. 서술형에서 단답형으로 나오면은 모양과 운동을 다 쓸 거고,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운동 상태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이런 걸 체크를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정의를 이렇게 알아놓으면 된다. 그래서 뉴턴이 정리를 했어. 있잖아. 힘이라는 건 절대로 있잖아.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 힘이라는 건 무조건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통과할게. 이건 쌤 2학년 내용이긴 한데, 봐봐. 힘이라는 건 뉴턴이 정의를 했어. 힘의 공식 F는 ma. F는 ma가 뉴턴 공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다. 뉴턴 딱 하면 F는 ma야. 아인슈타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E는 mc제곱. 들어본 적 있냐? 안 들어봤냐? 정민아, E는 mc제곱 들어봤냐? 제곱을 보통 있잖아. 멋있게 제곱이 영어로 스퀘어야, 스퀘어. 있잖아. mc 스퀘어,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쌤 생각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있잖아. mc 스퀘어라고 저렇게 한글로 써놓은 것들 되게 좀 많이 있다. 저거 있잖아. E는 mc 제곱에 해서 mc 제곱을 쓴 거야. 이거는 쌤이 지울게. 아인슈타인 하면 E는 mc 제곱이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뉴턴이 2분의 1을 mv 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중력에 의한 미치 에너지는 중학교 때는 9.8 mh 이렇게 썼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9.8을 중력 가속도 G로 쓸 거기 때문에 M, G, H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쌤 지금 여기 메모해 놓은 거 여기를 같이 써놔라. 이렇게 내용도. 필요하면 여기가 필요한 만큼 쓰면 돼. 자, 그래서 힘이라는 건 다시 정의를 해볼게. 힘의 공식이 뭐냐면 모양은 일단 배제를 할 거야. 물체를 힘이 뉴턴을 따가지고 1뉴턴 이렇게 부를 거야. 부를 건데 1뉴턴의 정의가 뭐냐면 물체가 딱 정지해 있거나 운동원인데 1kg인 물체를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속도를 1m/s 제곱만큼 1m/s만큼 변화량을 주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 쌤이 그래서 쌤이 다시 해볼게. 가속도가 처음에 할 때는 어렵다. 다시 가속도 돌아가서 가속도 6글자로 해나? 속도의 변화량. 지원아, 속도의 변화량 3글자로?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이야. 쌤이 학교 다닐 때 있잖아. 물리를 딱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 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고 기호는 A로 쓰고 단위를 m/s 제곱으로 쓸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 쌤이 저걸 보고 있잖아. 저희 너한테는 말했었지. 멘붕이었어, 멘붕. 아니, 알겠다고. 거리를 시간 세크로 나오면 S는 세컨드의 약자지. 시간 초다. 세크로 나누면 우리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걸 속력이라고 불러. 또는 속도의 크기, 속도라고 부를 거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보통 물리에 쓸 때 미터 곱하기 미터를 제곱미터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제곱미터라는 건 넓이를 말하는 거야. 3번을 곱하면 3제곱미터가 돼. 그럼 부피를 말하는 거야. 잠깐만. 시간 곱하기 시간이면 제곱시간이네? 제곱세크네? 도대체 얘를 뭐야? 얘는 뭔데 미터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도대체 뭐야? 쌤은 단위를 서로 곱하고 나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서 처음 배웠을 때. 거리를 시간으로 제곱 나눈다고? 쌤이 그때 진짜 강렬하게 한 방 맞았어. 도대체 저게 뭔 의미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지. 나중 속도가 V2, 처음 속도가 V1이다. 그리고 나중 시간, 처음 시간.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까지 거리가 3초야. 근데 속력이 처음에는 4였다가 여기는 8m/s가 됐어. 4m/s였다가. 그러면 8m/s에서 4m/s를 뺀 속도의 변화량이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1초당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량도 지금 3초라고 그랬어. 3초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근데 했더니 초가 단위가 세크니까 8에서 4 빼니까 3분의 4. 단위끼리도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야. m/s가 있고 분모가 세크 하면 더 있으니까 제곱을 시켜주는 거야. 단위끼리 저렇게 곱하고 나누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 되게 신기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다. 외워야 한다. 혹시라도 이 단원에 시험 문제 풀 때 있잖아. 단위를 빼먹고 쓰거나 제곱을 안 쓰면 무조건 틀려, 무조건. 과학에서 아예 의미가 달라. 그래서 가속도는 m/s 제곱, 가속도는 m/s 제곱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힘. 뉴턴이 정의를 했어. 야, 힘이라는 거 있잖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인데 저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1kg이라는 물체가 있어. 1kg이라는 물체를 가속도를 1m/s만큼 속도의 변화량이야. 1m/s만큼 속도를 0에서 1로 바꿔줄 때 그때 내가 밀어준 힘이야. 말로 하니까 좀 복잡하지. 자, 물체가 정지해 있어.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물체를 밀어줄 거야. 근데 밀어줄 건데 처음에는 V는 0이다. 멈춰져 있다. 슈퍼맨이 힘을 줘가지고 이 물체를 이렇게 가지고 난 속도가 V는 1m/s가 되도록 만든 저 힘을 우리는 슈퍼맨이 1뉴턴을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는 꼭 1초가 꼭 1초만은 아니어도 괜찮다.
빼버릴까? 빼버리자. 2초 걸려가지고 1로 만들어줘도 괜찮긴 해. 괜찮긴 해보고. 근데, 1초가 들어가야 되겠다. 1초가. 쌤,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아무튼, 1초만 해. 1m. 1초는, 쌤, 이따 숫자 계산할 때 금방금방 나와. 아무튼, 물체를 1m/s로 속력을 만들어줬어. 0이었는데 1m/s 됐어. 그러면 1뉴턴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뉴턴 시대에 와가지고 뉴턴이 야, 앞으로 있잖아. 힘은 F/ma를 쓰고 있잖아. 에너지는 이렇게 써. 그러면 야, 뉴턴이 네가 뭔데? 저렇게 다 써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뉴턴이 저렇게 써가지고 있잖아. 온갖 물리 방정식과 세상의 자연현상에 저거를 싹 대입시켜가지고 싹 성립하게 만든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뉴턴이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2명을 뽑아라 그러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인데 업적으로 따지면 뉴턴의 업적이 어마어마하다. 너 수학에서 미적분 배울 거잖아? 미적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뉴턴이 만들었어.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지금 이거 있잖아. 이거를 증명하려고 뉴턴이 미적분을 만든 거야. 그래서 가볼게. 자, 쌤 여기 썼던 건 그 다음 페이지다. 자, 만유력은 이 공식을 외워서 쓰진 않을 거야. 근데 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자, 쌤이 아까 썼던 거 9.8이 지어가지고 mg로 썼던 거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 질량을 가진 원래는 지구가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근데 중력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달의 중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달이 잡아당기는 힘도 그냥 중력 쓸 거야. 원래는 만유인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중력이라고 쓸 거고, 만유인력은 단어가 모든이다. 모든 물체는 있을 있다다. 모든 물체는 인력, 당기는 힘이지. 모든 물체는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다. 쌤이 항상 말하지만 가끔씩 EBS나 인강 보면 인력을 인력이라고 이러는 사람들 있다. 쌤이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물학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민감하거든, 단어가. 인력이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된다. 발음 기호를 쓸 때는 대거로 쓰는데 인력. 쌤이 항상 학생이 얘기한 게, 야, 고구려 백제, 이은하,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 신라. 정민아 읽어봐. 뭐라고 읽어? 분리수거야, 분리수거야. 분리수거야, 분리수거야. 평소에 어떻게 쓰지? 분리수거다, 분리수거. 니은이 리를 닮아가지고 유마 연상이라고 부르지. 선생님이 그러면 있잖아, 이야기하는데, 야, 잠깐만. 지원아 읽어봐. 신라면이야, 신라면이야. 신라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광고 보면 다 신라면이라고 하지 않냐? 사람들 다? 맞잖아. 저기는 원래 읽으면 면자를 빼버리면 그걸 그때 신라지? 근데 왜 신라면이라고 읽을까? TV에서 하도 저 광고를 신라면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신라면이라고 읽기도 하는 게 제일 커. 그 다음에는 원래 얘를 이렇게 고유명사로 서로 떨어뜨려 놓은 거야. 떨어뜨려 놓은 거니까 그리고 라면을 라면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신라면 이렇게 할 건데, 붙여 읽으면 무조건 신라면이다. 근데 TV 광고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다. 그래서 혹시 친구가, 야,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 신라면이잖아. 싸우면 신라면 띄어쓰기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자, 만유 인력이다. 인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구가 당기는 힘, 두 글자로 중력, 다른 또 두 글자로 무게. 무게의 기호를 W를 사용할까요? weight. 무게가 나가다 weight, 무게고, 질량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그냥 넘어왔는데, 질량이라는 단어는 MASS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덩어리라는 뜻이다,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따올 거야. 그러면 무게라는 건 질량 곱하기, 이렇게 써야 되겠지. 무게라는 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그러면 그냥 중력가속지를 10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무게를 구하라 하고 질량을 구하라고는 완전 숫자가 다른 거야. 곱하기 G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무게는 G고 당기는 힘이야. F야. 질량은 M이야. 10은 중력 가속도야. 이 뜻이 된다. 그래서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일력 법칙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있잖아, 자석이나 또는 뭐 플러스 전하라든지 뭐 말전하든지 뿔뿔은 밀고 마마도 밀고 뿔만은 잡아당기고, 보통은 잡아당기고 미는 힘이 같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만일력은 독특하게 있잖아. 미는 힘이 따로 없어. 당기는 힘만 있어. 그 당시에 뉴턴이 저 만일력 법칙의 책을 내는 스토리도 되게 좀 재미가 있는데, 그 책을 내고 나섰잖아. 그 책 안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잠깐만, 아니 왜 근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당기는 힘이 있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둔 바가 있으나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서 여기에 싫지는 않았다. 여기 써놓은 내용이 좀 들어져 있다. 이게 중력이야. 근데 이제 쌤이 요 식을 눈여겨 잘 봐놔라.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배리하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물체가 당기는 힘이 줄어드는 거야. 라지 M이 있었는데 스몰 M이 뒤로 갔어. 떨어진 거리가 2R이 됐어.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R의 제곱이니까 저 만일력 거기는 몇 분의 1로 줄겠냐? 이거는 몇 분의 1로 줄겠냐? 4분의 1로 줄 거야. 그치? 그리고 있잖아, 쌤이 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 지구랑 사람이랑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지구가 사람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 사람이 지구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 지구. 이거는 지구가 더 커? 사람이 더 커? 정민아, 지구가 당기는 힘이 커? 사람이 당기는 힘이 커? 근데 있잖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저희 네 말이 많이 썼는데 옛날 했던 거 다 기억하는구나. 했잖아. 질문, 당연히 코끼리하고 거북이하고 줄다리를 해. 당연히 코끼리가 세게 잡아당기지. 근데 공식을 갖다 써봐봐. 그러면 이 M이 있잖아. 작은 M을 잡아당기는 힘을 쓰면 얘도 잡아당기는 힘이 R 제곱분의 G 있고 라지 M, 스몰 M이야. 얘가 대문자 M을 잡아당기는 힘은, 얘도 F는 R 제곱분의 자기 질량, 상대 질량이야. 똑같다. 그 쌤도 있잖아.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아니 어떻게 코끼리랑 거북이가 줄다리를 하는데 실제로 줄을 서로 잡고 잡아당겨도 실제로 똑같아. 잡아당기는 힘은. 말이 안 돼, 말이. 아니 그럼 체육대회 할 때 줄다리 하는 게 뭐야 도대체. 근데 똑같아.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수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쌤. 그러니까 저거 아니면, 저 공식이 같다고 나오는 게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똑같다. 있잖아. 그러면 야, 체육대회 할 때 코끼리랑 거북이랑 서로 잡아당기면 똑같아. 그런데 코끼리는 거의 가만히 있는데 거북이가 끌려가지. 그 이유는 거북이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끌려가는 거고, 코끼리는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살 끌려간다. 무엇가 똑같은 거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크기가 서로 똑같게 된다. 대문자로 써야겠다. 대문자 M하고 여기를 V라고 쳐보면 얘랑 소음자 M이랑 속력 V가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 거북이가 속도는 빨라. 코끼리는 질량 큰데 속도가 작아. 이렇게 수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외워야 된다. 장. 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재환이가 잘하니까. 재환아 주먹. 오른쪽 주먹. 왼손 주먹. 주먹. 봐라. 누가 세게 쳤어? 재환아 누가 세게 쳤어? 누가 세게 쳤어? 아니에요. 힘은 있잖아. 항상 쌍으로 문제. 내가 이만큼 치면 너도 똑같은 힘을 치는 거야. 똑같아. 손 펴봐. 누가 세게 잡아당겼어? 똑같아. 펴. 누가 세게 밀었어? 똑같아. 기억해놔라. 정리나 다 무조건 똑같다. 이거 있잖아. 이렇게 기억할 거야. 손 이렇게 잡아봐. 손. 해봐봐. 너도 해봐봐. 그럼 내가 머릿속에서 이 에피소드를 기억해. 이렇게 밀면 똑같은 거야. 그치? 잡아당겨도 똑같은 힘이야. 밀어도 똑같은 힘이야. 그치? 그렇게 기억을 해놔라. 기억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린다. 힘은 있잖아.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밀면 상대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배영을 할 때 벽을 밀고 있다가 튕겨져 나가는 건 내가 벽을 10N으로 미니까 벽이 나를 10N 밀어서 내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거다. 밀거나 당기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똑같다. 곤투 선수가 쌤이 요 멘트가 모든 물리 선생님들이 항상 드는 예와 비유가 뭐냐면, 그럼 곤투 선수가 주먹으로 상대방 얼굴 때 때렸어. 얼굴 맞은 놈이 훨씬 아프지, 주먹 때리는 사람보다. 그러면 근데 물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내가 주먹으로 상대의 곤투 장갑을 끼고 때렸어. 근데 상대도 똑같이 얼굴로 내 주먹을 때리는 거 똑같아. 근데 왜 얼굴 맞은 사람이 더 아파? 얼굴은 뇌랑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있잖아. 바로 충격이 세게 오기 때문에 아픈 거야. 힘은 똑같다. 선생님이 여기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당기는 만일력의 크기는 실로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무조건 힘의 크기는 똑같다 라고 기억을 해놓는다. 자, 그 쌤이 그 뒤에다가 써놨어. 코끼리가 거북이를 당기거나 거북이가 코끼리를 당기면 서로 똑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쌤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헷갈릴 때가 있다. 잠깐만, 얘가 코끼리야, 얘가 거북이야. 코끼리랑 거북이가 서로 당기는 힘 서로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코끼리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거북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당연히 서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구 질량, 얘가 코끼리 질량, 얘가 거북이 질량이야. 그러면 당연히 코끼리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저렇게 잡아당기면 지구가 코끼리를 잡아당기는 힘은 큰 거야. 다만 지구가 코끼리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코끼리가 거북이를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고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쌤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 방향이라는 게 지구 중심 방향을 한자로 표현할 거야. 지구 중심 방향. 혹시 지환이 기억나냐? 지구 중심 방향? 두 글자로? 그렇지. 연직 방향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연직 방향이라는 건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방향 한 개밖에 없어. 그럼 틀려. 연직 방향은 위쪽 방향 똑같은 방향인데 이 방향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위쪽은 연직인데 위쪽 방향은 연직 상방, 아래쪽은 연직 하방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었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그냥 연직 방향이라고만 할 거야. 대신에 연직 방향은 위아래 두 개가 있다. 반드시 아래로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놓는다. 그리고 지금 물체가 코끼리 1과 코끼리 2가 있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의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되겠다.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원아. 코끼리 1번을 잡아당기는 거랑 2번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이 서로 같아, 틀려? 연직 방향이야. 둘 다. 같냐 틀리냐? 정민아 같을 거 아니야, 틀릴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수업 안 했으면 물어보는 거야. 항상 물어보는 거 있잖아.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너희들 목소리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같을 거 아니야, 다를 거 아니야? 다르다. 방향이 나란하고 수평해야만 방향이 같은 거야. 다르다. 그럼 저기서는 방향이 달라. 근데 쌤이 그 밑에 있는 글을 보면 지구를 그릴 때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놓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잡아당긴 방향은 연직 방향, 이렇게 수직이야, 수직. 이렇게. 그럼 이때는 방향 같다고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같냐 다르냐는 다르게 생각을 할 거야.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는 안 써놨는데 예전에 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잴 때 이 물체랑 이 물체가 있어. 얘가 A, B. 지환이 기억나냐? 떨어진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라고 해야 돼?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2번.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2번. 3번. 대충 얘 중심 하나 잡고 대충 오른쪽에 중심 하나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 객관식이다. 정민호 몇 번? 3번. 이현이 몇 번? 찍어? 수업도 안 했어. 1번. 지한 몇 번? 3번. 3번이야. 선생님 3번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 과학에서는 저렇게 있으면 떨어진 거리를 정확하게 잘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 삼각형에,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들어봤잖아? 중학교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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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무게중심이지. 질량도 있잖아. 질량 중심이라는 게 있다. 그럼 과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이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이 물체가 있잖아. 한 점에다가 모든 질량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저기에다가 초음파도 쏘고, 초음파 엑스레이도 쏘고, 다 쏴가지고 이 점이 모든 한 점이 모여있는 질량 중심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 여기가 질량 중심이야. 마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야? 이렇게 잡는 것처럼.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은 여기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거리를 잡을 때는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잡을 거고, 그래서 저 한 점에 모든 질량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한 점은 부피도 없어. 넓이도 없어. 질량이나 이런 거 가질 수가 없어. 근데 물리에서는 저렇게 놓고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지구가 코끼리를 잡아당길 때, 지구와 코끼리의 거리를 잡을 때 이런 거리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구의 질량 중심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쌤이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정확히는 코끼리도 질량 중심이 있겠지.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질량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다. 교과서에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가서 보면 쌤이 지금 여기 물리를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무게가 나왔잖아. 여기서 무게가 나왔어. 그 다음에 중력, 자유낙하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란 단어가 나왔어. 중력 가속도. 쌤이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 가속도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등가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이런 단어가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기 전에 쌤이 잠깐만 다시 또 가서 하고 갈게.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고 단위가 미터 퍼 제곱이고 썼어. 쌤이 진짜 중요한 게 속도라는 건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있잖아,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방향이 있는 값을 있잖아. 이런 크기와 방향을 두 개를 다 갖는 값을 벡터라고 불러. 벡터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만 할 거야, 아마. 왜냐면 벡터를 워낙 일상적으로 많이 쓰거든. 그리고 속력은 아까 선생님 말한 이동 거리만 중요해. 어디 방향으로 갔는지는 의미가 없어. 걔는 크기만 있어, 크기만. 이런 걸 스칼라라고 불러. 스칼라가 과학자란 뜻, 학자. 스칼라고 벡터는 이렇게 씁니다. 벡터는 방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쌤이 대학 다닐 때 있잖아, 친구들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있잖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그 계산값이 결과가 벡터야, 스칼라야? 이렇게 물어봐. 야, 그거 벡터야, 벡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벡터일 때는 표기를 있잖아, 속도야.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쓰면 얘는 크기랑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 값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씁니다.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가속도도 원래는 A를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써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가 있는 거야. 크기가 똑같아.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가 있는 거야. 자, 쌤 해볼게. 자, 여기가 스크린이야.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 막 들어갔어. 근데 저거 내가 앞에서 한번 저 스크린을 진짜 빠져나올 때 위쪽 방향으로 2m/s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은 안 변했어. 근데 방향이 변했지. 그러면 저거 가속도가 있어, 없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지원아, 있어, 없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이쪽하고 이렇게 바뀌었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속력은 똑같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공식으로 보면 F는 ma 공식. 다시 한번 읽어보자. 지원아, 읽어봐. F는 ma. 읽어봐, 이거. F는, 정민아, 읽어봐. F는 ma야. 무조건 외워야 돼. 속도가 바뀐 거야. 얘에서 얘로 속도 중에서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 거야. 다시 가속도 6글자로 지현아 6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정민아 가속도 6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예원이 6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은 3글자로 가속도야. 속도의 크기 말고 방향이 변했어. 그럼 속도의 변화가 있었어. 그러면 가속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FMA 공식에서 얘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가속도가 바뀌었다는 건 힘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고, 가속도가 방향값이 있는 어떤 물리량이라면 질량이라는 따로 방향값이 없겠지. 그러면 힘이라는 것도 있잖아. 당연히 방향을 갖고 있는 값이 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힘도 벡터야, 벡터.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그래서 슈퍼맨이 여기서 지금 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렇게 민 거야. 힘의 방향이 있는 거야. 만약 슈퍼맨이 여기서 밀었으면 물체는 이리 갔을 거야. 그러니까 힘도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다.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 힘의 방향을 물어보면 슈퍼맨이 이렇게 밀었겠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저렇게 잘 안 나와.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면 F는 ma니까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할 거야. 자, 보자. 다시. 이 그림을 보면 버스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가고 있어. 이 방향을 운동 방향이라고 보통 표현할 거야. 물체의 운동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주면은 플러스 2m/s가 돼. 그런데 슈퍼맨이 뒤에서 밀어줬더니 속도가 8m/s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힘을 밀어준 거야. 그러면 힘의 방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 야,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야? 잠깐만, 가속도가 방향이 있어? 이거 뭐라고 봐야 되지? F는 ma를 떠올리면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야.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면 힘의 방향을 뒤에서 운동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 밀어줬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아래쪽은 8m/s로 이렇게 가다가 속력이 2m/s로 줄었어. 그럼 슈퍼맨이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힘을 밀어준 거야.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 쌤이 학교 다닐 때 속도가 빨라지면 엑셀을 밟고 속도가 느려지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처음에 생각해가지고 가속도를 계산했거든. 그렇게 계산하면 문제 풀 때 진짜 헷갈린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에서 나오는 저 버스는 악셀 페달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 오로지 속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 슈퍼맨이 나타나서 밀어주거나 막아주는 것만 할 거야.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슈퍼맨이다, 슈퍼맨.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슈퍼맨이 힘을 쓰는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야,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야? 진짜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를 저기 자, 어떤 판자가 있어. 판자가 있는데 이 판자 위에가 동전이 하나 이렇게 딱 놓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동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있잖아. 동전이 있잖아. 막 스스로 막 움직여. 알고 봤더니 진짜 조그만 눈에 잘 안 보이는 미니 슈퍼맨이 동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봤더니 슈퍼맨 눈에 안 보여. 동전이 이렇게 운동하더라는 거야. 그거를 쌤이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야.
물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내가 물체를 딱 갖다 놓고 있잖아. 처음에 내가 있잖아. 툭 쳐가지고 물체를 굴렸어. 그러면 물체는 누가 터치하기 전에는 항상 있잖아. 여기서 쭉 이렇게 있잖아. 직선 운동을 하는 게 기본이야. 상식적으로. 같은 속력으로 등속으로 직선 운동하는 게 물체의 기본이야. 그런데 여기 물체는 자꾸 있잖아. 곡선으로 간단 말이야. 그 말은 곡선으로 갔다는 건 물체가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곡선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외운다. 접선 방향이다. 접선 방향. 외워놔라. 요거 필요하면 써라. 이따가 곡선에서 물체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야. 그런데 얘는 물체가 여기 있다가 직선으로 접선을 가려고 했었는데 슈퍼맨이 나타난 거야. 슈퍼맨이 이렇게 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휜 거야. 직선으로 또 가려고 했는데 또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렇게 민 거야. 미니까 얘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미니까 얘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슈퍼맨이 이렇게 미니까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 거야. 그러면 잠깐 물어볼게. 저 가로가 뭐냐면 모든 곡선 운동은 곡선으로 갔다는 건 외부에서 슈퍼맨이 힘을 작용시킨 거야. F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F는 MA라고 치면은 F가 존재하면 무조건 A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 물체가 2m/s로 등속 운동을 다 하더라도 곡선으로 갔으면 무조건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슈퍼맨이 힘을 줬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곡선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써놓고 하시면 된다. 자, 이거 88페이지다. 여기다가 같이 메모를 같이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예요. 모든 곡선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써놓고 완자로 다시 88페이지 띄워놓고 같이 볼 거예요. 쌤이 준 강의 노트랑 완자랑 같이 볼 거야. 보면 자유낙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저기 있잖아. 열기구를 타고 올라갔어. 쌤이 고인이야. 올라가가지고 있잖아. 올라가서 코끼리 한 마리랑 거북이 한 마리를 떨어뜨릴 거야. 공기의 마찰을 무시한다고 할게. 코끼리랑 거북이를 떨어뜨리면 예은아. 누가 먼저 떨어져? 당연히? 그렇구나. 재현아, 누가 먼저 떨어져? 코끼리, 거북이 떨어뜨리면 잡고 있다가 놓을 거야. 동시에. 정민아? 동시에야. 그치? 그 당시에 이걸 있잖아.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 있잖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 나무젓가락을 떨어뜨린 거랑 쇠구슬 떨어뜨린 거랑 당연히 쇠구슬이 빨리 떨어져. 근데 왜 똑같이 떨어지지? 대신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 들어본 적 있지, 이탈리아. 거기 올라가서도 실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본다. 실제로 마찰이 거의 없게 해가지고 이런 있잖아. 레일 같은 걸 쫙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무거운 물체 또 작은 물체 레일에다 굴려가지고 실험을 다 해본다. 또 거의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다. 마찰을 배제하며.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거를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서 노트로 가면 거북이와 코끼리가 있어.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안 난다. 코끼리가 있어. 떨어뜨릴 거야. 자잉. 오른쪽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잉. 자, 코끼리. 자, 1번. 재환아. 중력이 거기는 거북이랑 코끼리 누가 더 커? 힌트. 공식이 F는 G, R 제곱분의 나잼 스몰m이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걸 줄여가지고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는 G라고 쓸 거야. 그래서 mg가 된다. 여기는 지구, 여기는 코끼리일 수도 있고 거북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중력이라는 거 일곱 글자로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이야. F는 mg야.
코끼리 무게가 더 무겁잖아? 코끼리 무게에다 10 곱한 게 거북이 무게보다는 더 무거운 거야. 그치? 코끼리가 더 크다. 이해됐냐? 코끼리가 더 크다.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 이 중력 가속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쓸게. 일단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불러. 근사값으로 10으로 많이 이렇게 놓고 쓸 거야. 무슨 뜻이냐면 가속도. 제가 6글자로 가속도 6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중력 가속도라는 건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이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한 가속도야. 이거나 가속도 6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 9.8m per sec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가만히 뒀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1초가 지났어. 그러면 속력이 9.8m per sec가 된다는 거야. 2초가 지났어. 밑에서 내려간다고 치면은 2초가 지날 때 속력은 19.6m per sec가 된다는 거야. 이게 중력 가속도다. 그치? 자, 가볼 거야. 자, 2번. 자, 정민아. 가속도의 크기는 거북이와 코끼리하고 누가 더 클까? 중력 가속도는 거북이를 떨어뜨리든지 코끼리를 떨어뜨리든지 똑같을 거야. 그럼 가속도는 서로 그치 같은 거지. 저거 중력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1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거북이랑 코끼리랑 당연히 똑같아. 있잖아, 떨어지는 건 질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속도가 도착 순간에 속력은 당연히 똑같아. 이거는 2학년 가가지고 있잖아,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잖아. 진짜 헷갈려한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있어. 이 두 개는 서로 똑같아. 야, 여기다가 10kg짜리 물체를 갖다가 가만히 놨다가 놔둘 거야. 여기다가 1kg짜리 물체를 갖다가 가만히 놔둘 거야. 바닥에 도착했을 때 A, B 재환아, 누가 더 빨라? A, B.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 속력 A하고 B하고 누가 더 빠르니? 정민아, 누가 더 빨라? A, B. 바닥에 도착했을 때 얘가 내려와가지고. 예은아, 누가 더 빨라? 도착했을 때. 선생님, 맞추라는 뜻은 아니야.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야. 누가 더 빨라? 같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있잖아. 당연히 A가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큰 눈덩이가 내려오는 거랑 조그만 돌멩이가 내려오는 거랑 당연히 큰 눈덩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게 쌤 상식이야, 상식.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똑같아. 만율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쳤냐면, 했잖아, 거북이가 끌려오는 속도나 코끼리가 끌려오는 속도가 서로 똑같아. 그 말은 지구가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코끼리를 잡아당기는 만율력의 힘이 더 커. 그 말은 거북이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살살 잡아당겨도 1초당 9.8씩 끌려와. 그래서 코끼리 놈은 안 끌려오려고 그래. 코끼리는 아주 세게 잡아당겨서 1초당 9.8로 똑같이 끌려와.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돼. 중력은, 여기 중력은 F는 mg니까 1 곱하기 10이 되고, 1 곱하기 10이 되고, 얘는 중력은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중력은 F는 mg는 F는 1 곱하기 10이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10배나 더 커. 질량이 더 크니까. 하지만 저놈은 안 끌려오려고 하는 거야. 무거우니까. 그래서 중력을 세게 잡아당겨서 똑같은 속력으로 끌려 내려오게 하는 거다.
네, 이거 있잖아. 쌤이 지금 막 설명했잖아. 한 2주 뒤에 있잖아. 또 겁나 헷갈리고 막 그래. 그래서 쌤이 중간중간 필요한 용어들을 자꾸 외우고 간다. 그 다음에 지금 미분을 선행한 학생은 없겠지? 미적분을이? 대수 선행하거나 뭐 선행한 학생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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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 조금? 조금. 미분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웠구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로 쌤이 표현할 거야. 쌤이 한 5, 6년 전까지도 쌤이 수학이랑 같이 가르쳤거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확통, 기하, 미적분, 세 과목이 전부 다 일반 선택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계정교과 전이었나? 그랬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다. 미분 값이다. 쌤이 그냥 지워버릴게. 쌤이 그래프를 지금 그려놓고 좀 비워놨거든. 자, 기준을 이렇게 볼 거야. 가운데 VT 그래프를 볼 거야. 참. V라는 건 용어부터 써야 되겠구나. 참. 어디다 쓸까? 자. 아까 가속도는 엑셀러레이터야. V는 이거는 비클이란 단어에서 왔어. 잠깐만. 비클이 철자가 어떻게 되지? 지금 철자가 기억이 안 난다. 탈 것에 비클에서 와가지고 벨로시티라고 부를 거야. 잠깐만. 비클 철자가 뭐냐? 불러봐. 그냥 지어놔 뭐야 비클. VE다 바로 H야? H I GLE. 단어 어렵다. 쌤이 가끔씩 있잖아. 이렇게 보면 있잖아. 알파벳 쓰는 애들 있잖아.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가 있으면 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발음이 그대로 나잖아. 근데 있잖아. 미국 애들이나 프랑스 애들은 알파벳 써놓고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다 읽지. 파리. 영어로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고 나서 있잖아. 이름은 파리인데 실제 프랑스 사람은 파리라고 읽어. 미국 사람은 뭐라고 읽어? 영어 잘 봐봐. 페리스. 이렇게 읽어. 프랑스 쌤이 고등학교 때 프랑스에 있거든. 프랑스는 맨 끝에 있잖아. 알파벳이 글자 소리가 안 나. 쌤이 그것도 신기했어. 쌤이 제2외국 프랑스 하면서 있잖아. 진짜 신기했던 게 모든 물체에는 소유격 있잖아. 남성형, 여성형, 뭐 중성형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 컴퓨터가 처음으로 있잖아. 세상에 처음 만들어졌어. 그럼 있잖아. 어느 학자 이렇게 논쟁을 해. 컴퓨터는 히스를 써야 되는지 허를 써야 되는지 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논쟁한다.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마이클 잭슨 같은 거 쌤이 진짜 신기했어. 마이클 잭슨이 이게 마이클이야. 마이클. 그치? 쌤이 마이클 잭슨 이름 들을 때 이름이 마이클을 저렇게 써? 저 프랑스어로 읽으면 미첼 또는 미셸이다. 미셸. 영어로 읽으면 마이클이야.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성인 것 같아. 써놓고 있잖아. 지 마음대로 읽는다.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러시아 사람이 왔어. 야, 나는 저렇게 안 읽을 거야. 미카엘이라고 읽을 거야. 러시아 사람 미카엘이라고 읽고. 그치? 옛날 그리스 로마자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쌤이 요새 있잖아. 한글 자모막이고 막 공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V는 속력이나 속도를 말할 거야. 여기는 속력이나 속도. 그 다음에 있잖아. S라는 단어가 있어. 변 위를 원래 뜻하는 단어인데 나중에 등속 직선운동이면 이동거리랑 비슷하게 쓸 거야. 얘는 서머리라는 단어에서 왔다. 정민아, 서머리가 뭐냐? 서머리 몰라? 우리 문제집 같은 거 쌤 있잖아. 학교 다닐 때 보면 문제집이 국어 서머리 이렇게 나와. 뭔 뜻이야? 쌤이 말했지. 쌤은 ABCD를 중학교 때 처음 외웠다고. 서머리가 요약, 통계. 뜻이 엄청 많아. 엄청. 요약, 통계도 있고 그래프에서는 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서머리를 줄여가지고 썸이라고 쓴다. 쌤이 엑셀에서는 썸 이렇게 쓰거든. 그래 있잖아. 여기가 뜻이 변이나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있어.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 어떤 자동차가 2m/s로 VT 그래프인데 있잖아. 잠깐만. 10초 동안 갔어. 잠깐만요. 해볼까?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이러더라고. 자, 우리는 어떤 자동차가 2m/s로 있다가 있잖아. 쭉 가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있잖아. 10초 동안 갔어. 이동거리 얼마야? 속도 2로. 잘 안 보이네. 그렇지. 속도 2로 10초를 갔어. 그럼 당연히 이동거리는 2 곱하기 10 해가지고 20m를 갔어. 이렇게 하겠지. 이게 수학적인 계산 방식이야. 얘를 그래프로 갖다 놓고 풀면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 쌤 이거 저기 뭐야. 녹화를 하면서 마이크를 쓰면서 그다음에 HDMI 케이블 연결하면서 막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뜨거워진다. 그래프로 보자. 그래프로 가서 봤더니 잠깐만요. 2m/s는 y축 값이 돼. 그리고 10초라는 건 x축 값이 돼. 그러면 그래프에 갖다가 10초를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초가 돼. 2m/s는 높이가 돼. 그러면 우리가 2 곱하기 10을 한다는 건 수학적으로는 20이지만 그래프로 가서 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값은 넓이가 되는 거다. 그럼 20m라는 이 값이 있잖아. 여기가 20m가 넓이가 20m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있잖아. VT 그래프에서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는 변위 또는 이동 거리를 말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 처음에 속도가 있잖아. 엄마가 야 재환아 타 지금 가자 출발해가지고 속도를 처음에 0이었는데 속도를 점점 높여가지고 속도가 나중에 있잖아 10m/s가 돼. 10m/s가 됐어.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5초가 걸렸어. 그러면 이동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할 때는 속력이 계속 변했잖아. 0, 1, 2, 3, 4, 5, 6, 7, 8, 90. 그러면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할 때는 2 곱하기 10을 했지만 일정하지 않을 때는 속력이 계속 변하니까 넓이로 구할 거야. 그러면 이동 거리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이 5초, 속력이 y축 값이 10 해가지고 이동 거리는 25m가 될 거고 저 넓이는 25m야. 받을 수 있겠냐? 괜찮냐? 쌤 학교 다닐 때 저못 받으랬어.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속도를 일정하게 늘리는 게 아니거든. 속도가 처음에 딱 출발했어. 빨라졌다가 저기 빨간불에 걸릴 것 같으니 속도를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파란불로 바뀌니까 속도를 좀 확 올렸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속도를 쭉 줄였어. 이게 잠깐만요. 이 쿨러를 샀는데 다음 주에는 올 것 같아서 지금 했으면 이렇게 갔어. 속력이 있잖아. 저 일정하게 안 변했어. 그럼 저거 어떻게 구해? 곡선인데 그래프가?
그러면 뉴턴이 여기서 있잖아. 미분과 적분을 만든 거야. 야, 이거 있잖아.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래? 집안이 기억나냐? 저거 어떻게 그렸는지? 어떻게, 뉴턴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냐? 기억나면 천재인데. 자, 한 달도 훨씬 넘었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오차가 있지만 오차를 좀 무시하고 여기 1초 동안은 0.1초 동안은 평균 속도를 그냥 이만큼으로 갔어. 그 다음 0.1초는 이만큼으로 갔어. 그 다음 0.1초는 이만큼으로 갔어라고 오차를 여기 오차 여기 오차를 조금 무시하고 있잖아. 근사값으로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가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려.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냥 요 내용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구해놓고 나서 있잖아. 뉴턴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럼 우리 저거 0.1초 만에 하지 말고 있잖아. 0.01초 간격으로 하면 오차가 더 줄겠지. 0.00001초 오차가 더 줄겠지. 진짜 0에 정말 가까운데 절대 0은 아니야. 그러면 저 곡선의 완벽하게 넓이가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거를 뉴턴이 미분 적분으로 수식을 만들어냈어. 천재야, 천재. 얘는 그냥 수학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이거를 설명하려고 미분 적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된다. 또는 방향이 바뀌었으면 넓이가 변이가 된다. 그래서 넓이가 변이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요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그래. 자, 속력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어. 자동 속력이. 그러면 처음에 0에서부터 1초까지 이동거리는 여기밖에 안 될 거야. 근데 1에서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는 더 많아졌다. 그 다음에 또 이동거리는 더 많아지겠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갖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곡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라. 여기는 0.1초에는 이만큼 갔어. 0.2초 될 때까지는 요 높이만큼 더 갔어. 그래서 여기 함수가 2차 함수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외울 거야. 머릿속에서. 지금 쌤이 좀 외워주려고 좀 하려는 건데. 변위, 속력, 가속도, 속력. 변위는 S로 쓸 거고, 속력은 V로 쓸 거고, 가속도는 A로 쓸 거야. 그럼 있잖아.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 얘가 2차 함수야? 그러면 얘는 1차 함수가 돼. 차수가 하나 줄어. 가속도는 0차 함수가 돼. 우리는 0차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있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만약에 2차 함수로 갔어. 그러면 가속도는 가속도는 얘가 2차면 가속도는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변이는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패턴을 조금 알아놓으면 문제 풀기 좀 어려우면 적어가지고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쌤이 잠깐만 파일 한번 닫아 열어볼게. 혹시라도 괜찮아지려나? 한 번만 쌤이 닫아주세요. 좀 갔다 와.